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반도체 공학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1.97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4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3.1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학급 생활 중 리더십 기록이 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80시간, 독서는 총 50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물리연구반, 전공, 연계, 자율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경력 살펴보겠습니다. 탐구 발표 프로젝트 은상 등 18건이네요. 자, 끝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공학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공학 엔지니어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때 부모님과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미래과학기술 박람회 같은 데 방문한 뒤에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1점 후반대네요. 자,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국어가 1.5등급, 수학 2.27등급, 영어 1.5등급, 과학 2.27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은 1.97등급을 받았는데요.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212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학은 1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어는 212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주시죠.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4월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인데요. 국어는 3등급, 수학 가영에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에 4등급, 생명과학원에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등급 3.17등급입니다. 3월에 봤던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2에서 3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2에서 3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우수한 학생인데요. 조미정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살펴주시죠. 네, 우리 친구 1, 2학년 내신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수영과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97이고요. 전교과가 1.93등급입니다. 1학년 때 1.5등급에서 2학년 때 2.24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교과는 1학년 때 1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3등급으로 급락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어하고 영어 교과는 1에서 2등급을 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성적 기복이 좀 심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학년별 성적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지금 우리 친구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또 수학하고 과학 성적, 즉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때 부진했던 이런 성적의 하락세를 다시 꺾어서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우리 친구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인 고려대 전자전기공학부 학교 추천 2전형을 살펴보면요. 올해에는 49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백으로 5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이 50% 반영됩니다. 3학년 재적 학생의 4% 이내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천 전형으로
통합해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우리 친구가 추천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작년에 공과대학 이 합격자들이 교과 등급을 좀 살펴보면 평균 등급이 1.62 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75% 컷선이 1.8등급 됐고요. 최저 등급이 2.4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3학년 1학기 성적 관리를 조금만 잘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국수 영과 중에서 세계 등급합이 6,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다행히 3월에는 한국사가 7등급이었다가 지금 3등급으로 올라갔거든요.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2단계 이 전형에서 면접을 응시했던 응시율이 72.1%가 됐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켰던 비율은 78.5% 정도, 그리고 추가 합격했던 충원율이 68.6% 정도 됐으니까 우리 친구 내신 관리를 좀만 열심히 해주시면 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내신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 고려대 학교 추천 이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살펴보면 이런 전형들은 내신을 정량화해서 반영하지는 않지만 학업 역량 평가에 있어서 이 내신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성적의 하락세를 상승시키는 저력 있는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보여지기를 희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모집 단위하고 관련된, 특히 반도체하고 관련 있는 수학과 과학 성적의 상승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고사에도 총력을 다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친구는 교과 목표 등급은 국수, 영과 모두 1등급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정시 경쟁력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의 그 지원 그 전형의 적합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학업 역량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서술형 문제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논술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어때요? 경쟁력이 좀 있나요? 논술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수학이 그냥 특출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애들과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서 크게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는 거죠. 모의 논술고사는 본 적 없으시죠? 몇 주 전에 중앙대 모의 논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그냥 나름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되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네. 정시 경쟁력 볼게요. 3월 모의고사 표준 점수가 393점, 100분위가 276, 평균 등급 2.17등급입니다. 영어 1등급, 한국사 7등급이었는데 4월에 다행히 한국사는 3등급으로 상승을 시켰고요. 수학 성적의 하락폭이 좀 커서 내신과 마찬가지로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친구 자신감 가지시고요. 전국 예상서차가 2만 1000등 정도 됩니다. 동일한 점수대의 영어 평균 등급은 1.7등급인데 우리 친구는 1등급이니까 불이익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점자 친구들하고 영역별로 좀 분석해보면 그래도 본인은 수학이 강점이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수능 성적으로는 수학에 강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탐구가 좀 불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하시고요. 현재 3월 모의고사 100분위 평균으로 희망 가능 대학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고려대 전자전기공학부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23점 정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은 29점 정도,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는 20점 정도 현재 부족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현재 상태 지원 가능 대학은 정시에서는요, 가군 시립대, 그리고 나군은 경희대 국제의 전자공학, 그리고 다군 홍익
한의대 전자전기 공학을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건에 따라서 우리 친구는 얼마든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도 같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수능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내지 6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시에서 우리 친구가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사 절대 4등급 이하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100분이 93으로 안정적 2등급을 맞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영어는 현재처럼 1등급 목표하시고 한국사 3등급 그리고 물리원하고 생명과학어는 100분이 92 정도의 안정적인 2등급을 맞으시면 수능 최저는 어디든지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상담 학생의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대학 선택이 우선인가요? 학과 선택이 우선인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김영준 선생님 고민 해결해 주시죠. 예,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학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근의 추세라든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과 중심의 선택이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인지도가 높다든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입학해서 해보면 주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학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취업난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그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로 취업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취업 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그 선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학과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 워낙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한 2가지만 강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도 그렇겠지만 학과를 선택을 할 때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학과가 좋은 학과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앞으로 최소한 5, 6년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고 미래에 유망한 직업일지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넷 같은 직업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해 보시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째는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과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배우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좀 예를 들어보면 막연하게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 심리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단순히 심리학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일반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학생은 교육 심리학 또 어떤 학생은 범죄 심리학 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조금씩 그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후회가 조금 덜 하실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꾸준한 비교과 활동, 다양한 전공 관련 활동, 그리고 다양한 독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동아리와 진로 활동의 전공 설계,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전공 연계 독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2학년 때 큰 폭의 성적 하락과 평범한 학생부를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물리와 화학 성적입니다. 김선우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학생부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탄탄한 학생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꾸준한 비교과 활동이 이런 탄탄함을 만든 것 같은데요. 수상에서도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통해서 전공 설계를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전공에 대한 탐색하고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학년에 비해서는 2학년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기록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학년이 되면서 비교과 내용이 탄탄해졌는데 아쉬운 것은 성적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고 사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좀 3학년 1학기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무래도 전자전기공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 성적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이제 물리나 화학 성적 같은 것들이 3등급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학교과 성적이 좀 3학년에서 물론 투과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심층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 있어 성적이 좀 향상되어야만 비교과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부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 사실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이렇게 전공 연계 독서랑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되어 있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늘 준비해 주셨고 고등학교 와서는 학업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기 전에 꾸준한 독서를 했었고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2-3시간씩 짬을 내서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게임을 했을 텐데 우리 학생은 2-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읽는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니까 이런 독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희 학생들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요즘에 가장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 여유 있을 때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해 주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은 좀 하락했지만 사실 물리와 화학에서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저는 주목해 봤는데요. 물리 관련 사전 지식이 풍부하고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을 넘어가는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다음에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 또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다는 것, 반도체 관련 서적을 읽고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일반적 반도체가 아닌 다른 물질을 활용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즉 보면 교과 세부 능력, 그다음에 독서, 진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화학에서 보면 학생이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요리에 대한 그 관심을 융합해서 관련된 책을 읽고 부엌에서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 요리랑 연결돼서 화학과 물리에 탐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 요리 과정에서의 화학 반응을 보고 열의 출입과 화학 평형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중인 학생이라서 사실 화학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학생이 했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험부장을 맡아서 조교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실험 전, 실험 후에 굉장히 열심히 그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그 전기랑 연결되는 전자전기와 연결되는 활동들이 있어서 좀 좋은 평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하락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를 상쇄할 만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상승으로 가고 교과 세부 능력 사항까지 간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또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전기공학과의 어떤 인재상이 보면요, 실생활에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1번 학업 성취에서 교과에서 시작해서 지식의 확장, 그래서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독서활동 기록에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활동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비교과를 꾸준하게 한 부분들이 어느 한 영역에서만 이 학생의 우수한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동아리 여러 군데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입시 전략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학생한테. 네. 우리 학생 상담소에 이제 대학 학과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거냐는 그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과를 좀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또 뭔가 평소 뉴스 같은 걸 보긴 하더라도 시험 난의 이유가 그거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을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차라리 대학의 간판을 선택하기보다는 학과를 선택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협족해 하시네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추천전이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왔는데 남은 한 학기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통해서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특히 이제 고려대에 희망하고 있는데 최저 기준이 높습니다.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순위가 논술 전형인데 앞서도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에 대한 물어보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1등급 후반 정도에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조금 그 교과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과학적인 역량이 있다면 논술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제 생각으로 주의사항, 그러니까 제가 보통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같이 쓰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고, 마지막은 역시 정시전형입니다. 수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결국 정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성적에 좀 그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잘해야만, 특히 수능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도 중요하지만 정시까지도 갔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3순위는 정시전형을 좀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3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김형준 선생님, 서강대 전자공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김선욱 선생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일반전형, 조미정 선생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성균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형준 선생님께서 서강대 전자공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은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이 좋으면은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추천해드렸고요.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이라든가 비교과라든가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을 한 학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남은 학기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일반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 추천 2가 아니라 일반 전형을 추천드렸는데요. 내신 성적 때문에 1단계 통과가 추천 전형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되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저는 일반 전형이 1단계 통과 후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성균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희망대학이고 들어오시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군요. 네, 그리고 서류 100이고 면접이 없어서 서류 제출하시고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좀 수능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사실은 논술 전형의 반도체 시스템이 수학과학 합쳐서 3등급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도 같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네요. 자, 우리 친구 오늘 3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제 학생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